네, 12회에 있는 문제죠. 자, 문단이 이렇게 친절합니다. 가나다라 이렇게 막 써 있네요. 첫 번째 이제 유비 논증입니다. 두 대상이 하나는 안 되고 둘이고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A가 다른 대상 B도 두 번째 대상도 그 추가 특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뭐 이렇게 공통점이 있으니까 나머지 A한테 발견된 점이 B에도 있을 것이다.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 그다음에 이게 필요하죠. 그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히 사용된다.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랑 동물이랑 유사성이 있어. 동물한테 뭔가를 먼저 해. 그러면 동물한테서 나온 방식이 인간한테도 적용할 수 있을 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이제 유비 논증, 그러면서 이제 그 동물 실험을 한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유효하다는 주장이 있고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 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유비 논증을 활용해서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이 있어요. 인간과 실험 동물이 일단은 똑같다 이거죠.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관찰된 전제입니다.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새로운 정보들입니다. 실험 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란 실험 동물이랑 기존에 이제 유사성이 있는 기존의 대상이들이죠. 요거는 이제 기존 대상. 그다음에 원래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실험 동물한테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해봤더니 안전하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 다는 세 번째 문단,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 논증의 개연성. 자, 참이 개연성이고요.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을 높이기 위해서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을 유사성이 아니고요.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독성 물질 이런 것과 관련 있는 유사성.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려면 포유류 공유하는 유사성, 피순환, 허파호흡 유사성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반면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 동물은요,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실험이랑 관련 없으니까 무시. 자, 그러나 반대쪽 이야기도 해줘야죠.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 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해 봅시다. 1번, 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아까 이제 피순환, 허파호흡 유사성이 있지만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이다.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인과적 메커니즘, 원인과 결과에 따른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인간과 동물이 다 다르다. 반대측 비판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기능 말고도 동물도 힘들어 고통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모른다라는 소린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유비 논증 자체로 동물이 고통 느끼는 걸 알 수 있는데도 이렇게 모른 척한다라는 소리가 나왔고, 자, 마지막 첫째 비판은 유효성 주장하는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 자, 인간도 동물도 모두 고통을 느낌. 인간에서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하면 안 되고 동물은 해도 된다 라고 하니까 불공평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 관련된 걸 한번 봅시다. 먼저 11번 문제죠. 11번 문제를 보면 가마 이렇게 친절하게 나눠놨네요. 가부터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유용성은 동물 실험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해요. 유용성 동물 실험 여기다 써먹고 있다라는 소리니까 소개 이게 판단이 아니라 소개를 했다니까 괜찮고, 두 번째 주장 유비 논증이 활용되고 그렇죠. 계속 유비 논증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동물 실험 예로 들었다. 높은 개연성 갖기 위한 조건. 네, 높은 개연성 이것도 나와 있었고.
4번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유비 논증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 그렇죠. 그거 할 때 고통에서는 적용 안 한다는 이야기였으니까. 그 다음에 5번은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에 갖는 현실적 문제들을 유비 논증 차원을 넘어서 라고 돼 있네. 이거를 유비 논증 차원이죠. 넘어서가 아니에요. 차원에서라고 쓰면 되겠는데.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건 딱 지우면 되는데. 여기 비판이 유비 논증에서 비롯됐다라고 돼 있죠. 유비 논증 차원의 비판입니다. 그 다음 몇 번이니? 11번 했고 12번 해야죠. 12번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해 봅시다.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필요하고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에이? 유비 논증은 자 개연성이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대상 간의 유사성도 높아야 되고, 그지? 관련이 있어야죠. 관련이 없는 이게 뭐야? 그다음에 2번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 논증에 의해 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인간은 위쪽에 라문단에 있는데 직접 느끼고, 동물은 뭐 직접 느끼는 거는 모르고 뭐 신음소리 움츠러들이는 거 뭐 그런 걸로 안다고 돼 있죠. 라고 돼 있죠. 네, 이렇게 모두 유비 논증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반응으로 한다라는 거죠. 반응이라고 써 있어요. 그다음 꼬리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게 이제 꼬리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잖아. 그리고 이거는 무시한다고 했죠. 가연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무시. 이것도 안 되겠고. 4번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알 수 있는 정보다. 이렇게 하려면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유효성이 있어야 상관이 있다고 보겠지. 그다음에 5번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려면, 그렇지, 공평한 기준이 돼야 되는 생각이 전제돼. 이거 불공평하니까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문제죠. 자, 13번 문제는 기억과 니은 잠깐 볼까요?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 반대. 동물 실험 찬성 반대군요.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기능적 유사, 인과적 메커니즘도 유사라고 되어 있네요. 반대하는 쪽은 기능적으로 유사함은 있기는 한데 인과적으로는 동물과 다르니까 반대를 하겠죠. 이거는 하면 위험해 이런 소리일 테니까 이것도 유사하면 해야 돼요. 네, 모두라고 하시면 안 되고 기억은 이렇게 하는데 니은은 이것에 반대하죠. 그 다음에 2번 기억과 니은의 비판의 찬성이 니은의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유사하다는 걸 보여줘야죠. 유사성의 바탕을 두고 하는 건데 유사하다는 걸 보여줘야죠. 자, 3번 볼까요? 니은 반대는 찬성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과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 중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네. 반대를 하려면 기능 차원의 유사성 이거를 무시한다는 거, 그걸 강조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다른데 뭐 유사성이 있으니까 아까 뭐 허파, 뭐 피순환 이런 것만 보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죠. 요거 답이네. 그죠? 4번은 반대는 찬성과 달리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지 않으면 유사하지 않으면 동물 실험 결과는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돼 있네. 4번에 반대하는 쪽이 니은이잖아요. 유사성이 존재하든지 말든지 이야기예요. 그지? 그러니까 존재하더라도
기능적 유사성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도 인과적 메커니즘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주목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5번은 니은 반대는 찬성과 달리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간과 동물의 기능적 유사성을 보는 것처럼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 주목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네. 자, 14번이 마지막인가요? 14번 문제 유비논증 하나 찾기. 자, 이 내용은 AC에 해당하는 AC를 좀 써놓고 할까요? AC가 뭐죠? 인간과 실험동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과 실험동물의 A가 있는데요. 이게 둘의 인간과 실험동물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할 때 그 A고요. 그 다음에 B가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다. 유사성을 보유하고 C는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 동물의 반응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정보를 투하해서 독 같은 거, 독 통한 반응 결과. 이렇게 읽어주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읽어보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존 대상이죠. 기존 대상. 그죠? 기존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대상.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B가 유사성인데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를 봤더니 비슷하게 생긴 이제 원래 개와 다른 개를 만났는데 유사성이 있는 개를 만난 거죠. 그죠? 다른 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고요. 지금 아직은 반응 결과가 어떻게 써야 되니? 그러니까 C는 반응 결과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거를 A의 실험 동물은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관찰 대상을 써야 되겠네. 그래서 이 실험 동물은 어떤 개를 쓰면 되겠대요. 첫 번째는 어떤 개를 쓰시고,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유사성을 찾아야 되는데 두 대상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이제 비슷한 외양을 해서 찾으시고, 외양 비슷하게 생긴 거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반응 결과는 실험 대상에서 얻어낸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겠군요. 새로운 정보. 그래서 몹시 사나운 버릇 그거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최종 목적지가 만약에 다른 개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개를 하나를 쓰고 싶으면 추론의 최종 목적지 다른 인간도 이게 적용이 된다. 다른 개도 이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골라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랑 라를 헷갈려 실험 동물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상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미 결과가 확인된 대상을 먼저 써야 된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답이 이렇게 2번을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처음에 이제 가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가가 A에 해당한다. 인간과 똑같이 실험 대상.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거. 인간을 대신하는 실험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반응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문이 몇 번이죠? 17번부터 20번까지는 이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독서 지문 이게 마지막 지문이군요. 칼로릭, 연력학 이론이랑 연력학 이론의 변천, 엔트로피 이런 거 나오는 지문이죠. 자, 읽어보시죠. 18세기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며, 자, 옛날 이야기네요.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자,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걸 칼로릭 이론이고요. 이에 따르면 차가운 거랑 뜨거운 거랑 접촉을 시켜보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집니다. 왜냐? 칼로릭이 아까 입자들의 모임인 입자가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봤었죠. 이런 상황에서 과학자들은 큰 관심 사중에 하나가 열기관의 효율이군요.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의 열을 방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높은 데서 흡수, 낮은 데로 방출. 이렇게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열 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양에, 자, 얼마를 흡수했니? 그 다음에 얼마를 했니? 이렇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카르노 열기관의 열 효율 문제를 칼로릭 이반에 기반으로 했군요. 아직까지도 칼로릭의 시대군요. 카르노는 물레방아와 같은 수력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일을 할 때 물의 양, 한 일의 양, 비가 높이의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합니다. 물이 높이 차이에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게 칼로릭도 높이 차이처럼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 열기관의 열 효율 역시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는 것.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봤다. 자, 이거 19세기예요. 한편 19세기 지금 보니까 아까 어디니? 19세기 초. 그럼 이게 1840년대보다는 이게 19세기 중반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써놓은 거네요. 앞에는 18세기죠? 1700년대요. 1700. 19세기 초 1800. 1840. 줄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각종 에너지 양측점 실험. 대표적인 것이 열의 일당량 실험입니다.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 실험은 열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위에는 계속 열기관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래요. 추를 낙하시켜 물속의 날개바퀴를 회전시켜 봅시다. 열의 양은 칼로리로 표시됩니다. 그는 역학적 에너지인 일이 열로 바뀌는 과정의 정밀한 실험. 이런 단어가 들어왔어요. 1kcal의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의 양인 열의 일당량. 정보 나왔고요. 정의, 개념 나왔죠. 줄이란 사람이 이렇게 일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이다. 서로 이런 정보 이런 거 등가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과학적 사실이라는 소리죠. 열과 일이 상호 전환되고요.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네요. 열과 일뿐만 아니라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 등가성도 있고 상호 전환될 때마다 에너지 총량 변하지 않죠. 보존 법칙 입증. 열과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카르노 이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재검토.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소리죠. 그 다음 사람이죠. 톰슨. 줄 다음에 톰슨입니다.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카르노의 열기관 설명은 이제 뭐 실수가 있다는 소린 거죠. 이거 이제 법칙이니까 법칙을 딱 봤을 때 카르노 열기관은 틀렸어요. 이런 소리죠. 카르노 이론에 의하면, 자, 옛날 이론에 따르면 열기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하는데 이것은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납니다.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군요. 자, 잘못됐다는 소리야. 열 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의 실체는 더 이상 칼로릭은 아니고요. 열 효율은 어떻게 된다? 클라우지우스가 증명했대요. 유지됩니다. 카르노의 이론은 유지되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카르노의 이론이 유지돼야 돼요. 그러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건 맞아요. 만약에 이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른다고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해본 거죠. 열기관의 열은
열 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 저온에서 방출 할 때의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카르노의 이론은 요거는 맞는다. 맞다. 클라우지우스. 자연계에서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고 그와 반대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 그와 같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요. 또한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다르게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 열 효율은 100%가 될 수 없다.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이 있다는 사실도 나옵니다. 100%는 안 된대요. 방향성, 그러니까 고에서 저로. 비대칭성, 100은 안 돼.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량인 엔트로피 등장 나왔습니다. 처음에 칼로릭 이론부터 출발했죠. 열을 질량 없는 입자 이렇게 출발했었던 거.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 그다음에 카르노의 열기관 이야기. 열 효율은 오직 두 작동 온도에서만 의존한다. 이런 이론이 있었고, 줄이 나와가지고 뭐 열의 등가성이나 에너지 보존 법칙 나왔고, 그다음에 클라우지우스가 이제 보완을 해주는 거죠.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바꿀 수 없다. 이런 비대칭. 그다음에 방향성에 주목해서 엔트로피 개념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제일 적절한 걸 찾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기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열로 변환하는 기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외부의 열을 방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열로 변환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제 열을 받은 다음에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열원이 그러니까 안에 있다라는 소리인 거죠. 네, 요거. 그다음에 수력기관에서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는 온도 차이에서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온도 차이입니까? 높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데, 그지? 그다음에 3번 칼로릭 이론에 의하면 차가운 쇠구슬이 뜨거워지면 쇠구슬이 아까 우리 뭐였는데 기억나세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입니다. 칼로릭 이야기할 때는 질량 되고, 4번 칼로릭 이론에서 칼로릭을 온도가 낮은 곳에서 이런 건 없어.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건 없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 이렇게 돼 있죠. 5번 열 효율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이론이죠. 그 다음에 오류가 밝혀졌음에도 그렇지. 이거 고르시면 되겠죠. 톰슨이 아까 이제 뭐 의를 밝혔지만 클라우지우스가 요건 이제 밝혀낸 거니까 17번은 맞고 5번 하시고. A에네요. A도 한번 잠깐 볼까요? 칼로릭 이론에 의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거, 가장 적절한 거 찾기. 자, 요거는 카르노가 이렇게 열기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체가 낮은 온도 방출하면서 일한다고 봤죠? 근데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줄이 열과 일이 상온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이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런 이야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칼로릭 이론으로는 열기관이 뭘 했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골라야 되는데, 전환될 수 없는, 전환은 돼.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면 열기관이 한 일을 설명할 수 없다. 요걸 고르라는 뜻이겠군요. 이걸 골라야 되고, 네, 이걸 고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기 옆에 있는 건 뒤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더 이상 설명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열기관이 한 일, 요거를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 이런 이야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이게 열기관은 흡수한 열의 일부를 반드시 이제 또 방출을 하죠. 저기관 저온으로 방출을 하는데 열기관을 통해서 구한 열의 일당량은 기본적으로 줄이 구한 값보다는 또 이렇게 작게 측정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데요. 줄의 실험과 달리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열기관으로부터 얻어진 일의 양을 측정을 했죠. A분의 B로 열의 일당량을 구했더니 그 값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줄이 구한 값보다는 작게 측정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답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뭐가 크냐 작냐만 확인하시면 된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일단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은 입증됐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가지고 가는 거고 열 효율은 100대 100이 될 수 없어요. 그것도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와 B니까 열기관이 흡수한 열 전체가 A고 그다음에 얻어진 일의 양이 B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열기관 열의 양이 A고 일을 얼마를 했냐가 B니까 이제 뭐 열기관이 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열 전부를 1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아까 기계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열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이랑 그다음에 아까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동 온도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작동 온도랑 상관없이 그렇죠. 요걸 골라야 되겠다. 흡수한 열의 양 두 작동 온도와 상관없이 요거랑 빼고 그다음에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는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흡수한 열의 일부를 반드시 저온으로 방출해야 됩니다. 일당량 열기관을 통해서 구한 일당량 어디 있어? 일당량은 줄이 구한 값보다 항상 작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고요. 1번처럼 차이가 나는 거니까 뭐 같다가 아니라 작다. 또는 두 번째 보시면 왜 다 자꾸 같다라고 써놨어? 작다라고 해야죠. 여기도 뭐가 커지니 작다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더 커진다. 다 작다로 바꾸는 건데 요거만 작다로 써놨네. 답 이렇게 해서 5번 하시면 되겠고요. 20번은 어휘 문제군요. 기억 미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걸 찾아라. 이런 거 할 때는 앞에 문단이랑 이제 문장 성분이랑 좀 같이 보면 좋은데요. 5번 미음부터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기다. 비가 오게 으로 흐르는 이런 식으로 현상이 생기다. 비가 오게 생기다. 이렇게 하면 고르지 말라 이런 소리고요. 리을로 가볼까요?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 상식에 어긋나는 것 이런 걸 고르는 소리죠. 문장 성분이 똑같이 유지하니까. 네, 이렇게 4번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